자, 갑니다. 네. 하나, 둘, 뿅.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개복지입니다. 와! 네. 네, 오늘은 저희 그 1인 가구들 증가에 따른 뭐가 늘어났죠? 동물. 동물. 네, 동물이 늘어났어요. 네. 1인 반려동물.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사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오늘은 그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해 주세요. 그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학대하면 안 되고 뭐 맞아. 이제 뭐 실험 내 욕구에 따라서 실험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굶기면 안 되고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등등에 있는 법 시행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거에 있는 처벌이 사실 약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법은 있다. 그렇죠. 네,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그 공원 같은데 현수막으로 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공공 이제 시설 소유인 공원 가면은 아무래도 강아지들 데리고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잘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서 2018년 대비 지금 촬영하는 연도가 2020년이니까 근데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비율이 443%가 늘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만큼 많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키운다. 그 반려동물 이제 등록률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들의 어떤 수도 파악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들 이제 하나의 이제 생명체로서 이제 같이 이제 인간과 이제 같이 공생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동물보호법을 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면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것도 이제 조금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걸 등록을 안 하면 뭐가 있죠? 벌금 문화요? 벌금이 그쵸, 있어요. 네. 그쵸, 벌금이 있어요. 네,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벌금 안 하면은 뭐 최소 일단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오, 와, 세다. 엄청 세요. 세네. 세요. 그래서 과태료를 이제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비율이 443%라는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나 같아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느끼겠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는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내 돈 굳이? 주면서 등록을 해야 돼? 라고 그치, 하는 것 같고 귀찮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제를 몰라서예요. 네, 아무래도 그냥 저도 동네에 할머님들 막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태우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맞아. 아마 귀찮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니시는 것 동물 같아요. 파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나? 사실 팔기 바쁘지. 그쵸. 이런 아마 것까지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난 동물 딱 옮기고 나머진 너희 몫이다 하는 거죠. 나머진 너희 몫이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등록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등록제 같은 경우에 급여도 등록하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아무래도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등록 비용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2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2만 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2020년도 4월 같은 경우에 광견병 예방 접종이랑 등록제를 선착순으로 좀 무료로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심리가 또 키우고 있는데 등록해야 된대. 돈이 들어. 네가 2만 원보다 비싼 애니? 라고 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 반려동물이라면. 근데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 당연히 등록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책임 소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기동물 비율도 최근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만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유기 묘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버리는 비율도 늘었대요. 네, 늘었어요.
네, 2018년도에 이제 그 12만 마리의 유기견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 그걸 다 버리는 비율이 이제 그 수가 음. 12만이라고 했고 그 2019년도에는 13만이었대요. 그래서 최근 6년간 버려진 동물이 40만 이래요. 그러니까 40만 마리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막 그냥 길에서 죽고 뭐 산에서 죽고 막 어디 모르게 뭐 다 죽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등록제라는 거 제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은 반성 좀 하셔야 되고 반성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는 그 4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림축산식품부 네, 거기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아마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라던가 어떤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책임 소재를 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장량, 외장량 등록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금액이 그 사실 용인시에서 2만 원 해주긴 했는데 외장량 같은 경우 이거는 그 뭐야 등록 비율. 등록 비율 등록 비율 나는 그래서 아니 지금 잘못 착각을 하셨어. 네. 그래서 외장량이 지금 25만 원인데 지원은 2만 원? 지금 택도 없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셨고 그 외장형이 25만이라는 거는 그 이제 보통 등록들을 하실 때 내장형,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보통 35만 명이라는 그 35만 마리 정도가 내장형을 하고 있고 외장형은 25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등록하는 비용 자체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 비용으로는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만 내시면은 등록을 하실 수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등록제 말고도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보유세, 왔죠. 네, 논하고 있죠.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유세 생각을 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기견묘를 이제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책임 소재 플러스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정책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이 생명들을 조금 더 오래 이제 그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좋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는 제도인데 이제 개인들의 이제 이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예뻐서 귀여워서 이제 구매했다가 그쵸. 다 크고 나서 이제 다 크면 버리고 이건 좀 아니죠. 그쵸. 그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지는 어떤 역할들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혹시 반려견 반려묘 키워본 적은 있어요? 저 사실 어렸을 때 네. 많이 키우고 많이 보냈어요. 그 죽었어요? 그 외갓집 뭐 이렇게 갔어요. 외갓집 시골로 가셨구나. 동물을 나는 동물을 되게 자연견이다. 좋아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혹시나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지나고 그래서 동물 안 키울 거예요, 저는. 그쵸. 저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안 키우려고요. 저... 제 성격상 안 맞더라고요. 그쵸. 혼자 강아지 놔두는 것도 못 보실 것 같아요. 그것도 보긴 보려나? 아니야. 저는 동물 그냥 안 키우는 게 그 동물한테도 좋아요. 그쵸. 주인도 그 강아지들도 그쵸, 싫어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꾸 만지고 이제 막 자꾸 막 아닌가? 귀찮으려나? 어쨌든 애니웨이 넘어가죠.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반려동물 등록제랑 보유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짧게 요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법적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반려묘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복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시행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도에 따라서 이걸 이제 그 뭐 찬반 여론은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거든요. 찬성이고 그 이유는 이제 유기묘가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찬성이에요. 내가 뭐 한 달에 뭐 한 몇만 원씩 내서 이 동물들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의 처우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이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그 저희 뭐 1월마다
동물 그 뭐지? 동물농장?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거 보면서 우리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쵸. 것도 좀 지구는 인간 게 아니니까. 그쵸.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막 동물들 다 뛰놀고 막 그쵸. 그쵸. 지구는 인간 거가 아니에요. 맞아요. 자연 거예요. 그쵸. 네, 좋아요. 그 오늘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 시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혹시 뭐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으면 뭐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우리는 개복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